네, 강프로입니다. 자, 고영 한번 보겠습니다. 고영 오늘 14% 강세 중이죠. 자,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내용까지 제가 다 오픈해서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진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만 딱 압축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두 다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가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고영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합니다. 고영은 뭐 3D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갑니다.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거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보이시죠? 101%, 101.78%. 자,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10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그쵸? 종목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다가 한두 개 잡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계좌 수익, 그것도 현재가 기준에서 계좌 수익을 오픈한다는 건 손실 부분을 다 포함시켜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1,500분과 함께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물론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입장 인원은 다 찼지만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쵸? 그 내용부터 확인시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지금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 화면이고요. 실제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다 찍혀서 나옵니다. 덕산테코피아 오늘 상한가 갔는데 뭐 상한가는 아니고 한 25% 정도, 뭐 장중에 상한가 정도 갔죠. 지금 한 35% 전후에서 수익 구간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강프로의 10억 소통방,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덕산테코피아 언제 됐습니까? 2월 29일 시장가 매수 덕산테코피아 8시 59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시세가 움직이기도 전에 제가 종목을 드렸는데 매매가 안 된다? 급해서 매매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쵸? 얼마 이하에 매수해라. 이딴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시장가로 잡아라. 그게 주식시장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격 중요하죠. 가격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추세를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이요? 신고가 종목이죠. 고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 그렇죠? 고영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 강세 중이고 제가 7% 손절한 내용까지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매매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쭉 내려서 보면 2% 손절, 7% 손절. 근데 매수하는 구간이 이렇게 쭉 잡죠. 이런 구간에 올라가면 뭐래요? 다시 매수한다. 그쵸? 뭐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 종목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매도하고 올라가면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자 매매죠. 3월 4일 시장가 매수 AD 테크놀로지 8시 51분 내용인데, 자 보세요. AD 테크. 그쵸? 매수 매도 11% 수익. 어떻습니까? 여기 다시 매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된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다 신고가 종목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었던 고영 같은 종목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물량 전체를 매도한 건 아니에요. 이날 저는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제 계산하고는 다르게 이날 조금 하락폭을 좀 키웠어요. 그래서 물량을 제가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4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량을 조금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고영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앞으로 다 영상으로 공개를 하고 소통방에서도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인텍 플러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매수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6% 수익. 그쵸? 3일 동안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22일, 27일, 3월 4일.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뭐 다른 종목, 그쵸? 반도체 종목 다른 걸 보더라도 네페스 아크, 그쵸? 며칠 보유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죠? 신고가 종목 32% 수익. 그쵸?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 이어온 결과 오늘 준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인원은 다 찼지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왜 10억을 벌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고 인원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정말 배워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까지, 그쵸? 여기 보세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까지, 여기, 그쵸? 101% 계좌 수익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제가 다 오픈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제가 고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고영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를 제조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에서 꾸준한 수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엔비디아 GPU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고, 그럼 누군가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서버, 그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이런 쪽이에요. 손정이, 메타 이런 쪽이에요. 뭐 애플은 빼도 되겠지만 애플도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조금 악연이 조금 있습니다. 2010년 초반에. 뭐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독주를 하면 애플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뭐 해야지. 그리고 AI 쪽으로 지금 발전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그 흐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그렇죠? AI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뭐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지금 비전 프로 그런 게 메타버스 환경에서 뭔가 AI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엮여서 간다. 근데 거기서 연결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AMD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를 만들어요? GPU 만들죠. 근데 엔비디아가 한 8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GPU를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어야겠지만 그건 이미 방향이 잡혔잖아요. AI에 대한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GPU에 대한 수요는 한동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GPU 수요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끝나면 기존의 수요가 돌아옵니다.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 그런 수요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GPU의 수요는 원래는 세 가지 사이클이었는데 한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범위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AI 쪽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고사양이 필요하죠. 기존의 것보다 더 높은. 그러다 보니까 HBM을 붙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역폭을 대폭 늘린 HBM. 이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석권하고 있는 건 어디예요? 삼성, 하이닉스 이 두 개죠. 근데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중간에 딱 껴있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너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수급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매수를 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밑에서 사나요? 아니죠. 저가에 사나요? 아닙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를. 저가에 살라고 노력하는 것, 최고가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최고가에 팔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 주식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연구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왜? 추세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다가 손절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수익을 봤는데 수익을 보지 못한 채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를 내가 완벽하게 없애려면 내가 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실적보다. 그쵸? 답 나왔죠?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고영이 지금 10,000원이었어요. 지금 22,000원이죠. 100% 정도 상승했죠. 여기 10월달이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차가 됐죠. 한 4개월 동안 100% 정도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브리봇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에브리봇. 그쵸?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저는 언제 20,000원대 매수해서 30,000원대 팔고 더 올라가는데 아직 매매 안 하고 있어요. 빠지죠. 주식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75% 감익된 실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가에 팔라는 생각을 하면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저가에 살라고 생각을 하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야, 반도체 다음 거 한번 찾아볼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에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몇 프로? 47%.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장담할게요. 그래서 고영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반영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고영의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조 4,967억 원. 지금 현재 1조 5천억이죠. 실적 봅니다. 400억, 400억, 역성장 200억. 4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조 잡고 PER 몇 배요? 25배. 그쵸? 4천, 9천, 그쵸? 25배. 한 30배 되죠. 이런단 말이에요. 30배면 애플의 PER이 경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30배 이상, 30배 이하. 전후에서 놀아요. 그러면 애플만큼 평가받을 수 있나요, 고영이? 아니에요. 그쵸? 이건 비싼 주식입니다. 비싼 주식인데 비싼 주식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에브리봇 매수해서 47%. 그쵸? 그리고 고영 계속 매수. 1월 말부터 매매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올라가요. 뭐 물량이 제가 여기서 산 거를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간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요? 이거 보면 되겠네.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 자,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실적 볼까요? 어때요? 346억. 23년도. 그 전에는 얼마예요? 1100억. 역성장. 한 70% 빠졌잖아요, 실적이. 그쵸? 이거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요. 10조 잡잖아요, 시가총액. 오늘 12%, 13% 올라서 10조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PER이 100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100배예요. 300억이죠, 지금. 이익 나온 게. 그럼 PER이 몇 배예요? 뭐 한 200배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주식이 더 간다고요. 언제까지? 실적이 완전히 터질 때까지. 실적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 고가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니까 내가 항상 고가에 물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다 말씀드렸어요. AD 테크놀로지 올라가면서 때려잡고 AI 반도체죠. 덕산테코피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상한가 근처 코리아 FT 같은 거 자, 내용 한번 볼래요? 코리아 FT를 제가 어떻게 매매했나? 코리아 FT. 보세요. 매수하고 아직도 보유 중. 2월 초에도 매수. 28% 수익. 며칠? 하나, 둘, 셋, 넷, 다여. 뭐예요? 신고가 종목. 이런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겁니다. 언제 오를까 보게 되고 어떻게 물리면 팔까 말까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시장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시장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이 생기겠습니까? 손절을 하는 구간. 그리고 손절하면 올라가요. 버티다가 손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은 다 찾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그렇죠? 원래 무료로 한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내가 왜 10억을 벌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작성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인원을 넣을 수 있을 때 다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언제 전화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제가 인원을 더 늘릴 때 대기를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가격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고영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2주라 그랬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무료 공개한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 보유 전략 2주 동안 수익을 전환시켜야 돼요. 2주 동안 주식 투자자가 수익을 전환 못 시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매매 실패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무료 공개하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고영, 자 고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고영과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럼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종목이 강한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게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고 신고가를 거쳐가면 주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서 대입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